자, 아까 동영상이 끊겨가지고 전화가 오는 바람에 다시 연결해서 마저 하도록 할게요. 자, 아까 여기까지 단락 전개했죠. 자, 그럼 뒤에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나라 취업자 수는 약 대략 2,770만 명인데 고용보험 가입자는 3월 기준 1,370만 명으로 절반 정도이다. 가입자 대부분은 일반 상용 근로자이다. 여기서 빠진 사람들은 자영업자, 비정규직,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같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이다. 코로나 같은 위기가 닥치면 가장 먼저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높은 직종이다. 이들도 고용보험에 가입한다면 당연히 위기 때 도움이 된다. 자, 이 부분은 이 글과 생각해보면 별로 중요한 부분이 아닌 거예요. 왜? 이 글은 뭐죠? 전 국민 고용 부담까지 있기 때문에 하지 말자죠. 요 뒤에 말은. 그런데 여기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한다면 당연히 위기 때 도움이 된다. 아, 그래. 도움이 된다는 건 알아. 이 부분을 다른 상대방의 의견에 일정 부분은 동조함을 보여주고 하지만 요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라고 본인의 의견을 조금 더 이제 주장을 내세우기 위한 하나의 밑바닥 발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하지만 핵심이 요건 거예요. 다만 고용보험은 보험이다. 요게 핵심 문장인 거예요. 보험료를 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요 문장 내용은 뭐겠어요? 일반 우리가 AIG다, 현대해상이다, 뭐 삼성화재다, 삼성생명이다. 이렇게 해서 부모님들이 보험료를 내고 계시죠. 이런 보험료도 그리고 또 요새 잠깐 딴 얘기 잠깐 할게요. 보험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좀 해볼까요? 보험은 일반적으로 개인이 드는 보험 있죠. 그런 거는 국가에서 드는 보험과 개인이 드는 보험으로 나눠져요. 근데 국가에서 드는 보험 우리가 보통 사회보험이라고 부르죠. 이 사회보험 중에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4대 보험이다. 4대 보험 가입되는 곳에 취업해야 된다. 안 그러면 뭐 힘들다. 이런 얘기 어른들이 하는 걸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4대 보험에 뭐가 있죠? 지금 병원 가면 병원비 영수증 한번 진료 내역서 봤어요? 보면 총 진료비는 뭐 3만 원, 2만 원 이런데 보험 환자 부담 총 금액은 한 5천 원, 3천 원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럼 나머지 차입금은 누가 내요?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내요. 그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은 도대체 어떤 돈이 있어서 그 병원비를 국민 대신에 내주는 걸까요? 수급자 대신에 내주는 걸까요? 우선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자영업자와 같이 회사에 취업되어 있지 않은 분들은 지역보험이라는 걸 가입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다 내는 거예요. 20만 원, 10만 원씩. 근데 직장보험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직장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내가 지금 삼성전자에 다닌다. 내가 아니면 현대자동차에 다닌다. 그런 경우에는 보험료가 내 월급액의 일정 비율만큼 뭐 8%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그 8% 정도를 다 내가 부담을 하는 게 아니라 사업자, 한마디로 나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과 그다음에 고용된 내가 반반씩 나누어 부담을 해요. 4대 보험에는 아프면 안 되니까 건강보험.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내가 혹시나 회사의 사정으로 일자리가 사라졌어요. 그러면 실업자가 됐겠죠. 그때 드는 게 고용보험. 이 고용보험도 마찬가지예요. 뭐라고요? 내가 실업될 경우를 대비해서 나를 고용한 사람, 사장님과 내가 반반씩 부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건강보험은 아까 고용되어 있지 않더라도 전 국민이 질병에 대비해서 건강보험을 내고 있거든요. 근데 고용보험은 선택사항이 아니었던, 그러니까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회사를 다녀야지만 들 수 있는 보험이고 요걸 들어야지만 나중에 내가 일자리가 없어진 지금 현재 같이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내가 들어놨던 돈을 가지고 어디를 가면 되냐면 고용복지공단에 가서 실업급여를 신청을 하면 나중에 이렇게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되어 있는 여기 특수고용 노동자들, 대표적으로 자영업자, 비정규직,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같은 분들은 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진다 해도 국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왜? 보험료를 내지 않았으니까. 보험료를 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럼 4대 보험이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늙을 걸 대비해야 되겠죠. 노령연금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건강보험, 고용보험, 노령보험, 그리고 나머지 한 가지가 이게 또 녹화 중에 갑자기 불현듯 생각이 나지 않네요. 요거 한 가지는 제가 나중에 거기 게시판에다가 글 써놓을게요. 한 가지가 뭐였더라? 노령 말고 뭐였지? 생각이 날 듯 말 듯 하는데 요거 꼭 추가해 놓을게요. 아무튼 4대 보험료를 매번 월급에서 강제적으로 국가가 부담을 하고, 그러니까 내게 만들어요. 누구한테는? 월급쟁이들. 한마디로 고용되어 있는 사람들. 근데 그게 아닌 이 특수고용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지금도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가입률이 1%도 안 된대요. 왜? 자영업자는 내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실업이 될 걸 대비를 해서 미리 보험료를 내는 건 보험료 자체도 일종의 하나의 비용으로 생각이 될 수 있으니까 따로 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같은 코로나19처럼 사람들 간의 접촉이 금지되어서 생기는 경제 위기가 없었잖아요. 뭐 외환위기다. 이거는 은행이 문 닫은 거죠. 근데 2008년에 뭐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다. 이것도 부동산 담보대출이 문제가 돼서 전체 경제가 침체가 온 거예요. 어떤 특정 하나의 경제 산업의 문제로 인해서 은행이든 국가 채무든 외환이든 이런 알고 보면 우리 실제 생활하고는 내가 잘못해서 한 건 아닌 거예요. 근데 하지만 코로나는 내가 지금 병에 걸려서 밖에 나갈 수가 없고 밖에 나가면 병에 걸릴까 봐 나갈 수가 없어서 사람들의 경제 활동이 위축되어서 생기는 이런 소비 감축으로 인한 위기가 처음인 거죠, 거의. 그러다 보니까 이 자영업자들이 가장 직격탄을 맞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소비를 줄여버리니까. 자, 그리고 세계적으로 자영업자를 의무가입시킨 나라도 거의 없다.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고용보험은 이와 동일할 수 없다. 요게 핵심이겠죠. 고용보험은 건강보험과 동일화될 수 없다. 건강보험료 내지 않아도 치료받을 수 있어요? 보험인데? 라고 또 의문이 들지 않나요? 네, 우리나라에는 보험 사회보험 서비스도 있지만 사회보장 서비스라는 것도 있고요. 공적 부조라는 게 있어요. 이거 사회문화 한 5단원쯤에 보면 나오는 내용들인데 통합사회 시간에 배웠을 수도 있어요. 공적 부조는 말 그대로 보험은 돈을 내야 되는데 돈을 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형편이 너무 어려운 사람들. 건강상의 이유로 소득이 생길 수 없는, 일자리를 가질 수 없는 사람들. 그 다음에 뭐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국가가 생계를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국가가 20세기 이후에 복지국가론에 의해 보장을 해주고 있죠. 이 공적 부조의 하나로 의료 보호라는 게 있어요. 의료 보호는 여러분들은 잘 모를 텐데 우리 울산에는 없어요. 의료원이라고 붙은 부산의료원, 진주의료원 이런 식으로 의료원으로 끝나는 이번에 그 성남 66번 환자 지금 계약 일주일 연기에 가장 시작이 되었던 그 66번 환자의 친구였나요? 그 친구가 성남의료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 간호사, 병원 이름이 무슨 울산 현대아산병원, 삼성병원 이런 게 아니네요. 의료원으로 끝나죠. 이 의료원은 국가가 세운 병원인 거예요. 그래서 아주 형편이 어려운 경제적으로 보험료를 낼 수 없는 병원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의료원에서 아주 싼 비용으로 또는 국가가 지원을 해서 병을 치료하게 만들어주는 곳이 의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치료는 받을 수 있어요. 국가가 이런 최소한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보장장치는 만들고 있는 거죠. 근데 일자리가 없다고 해서 이렇게 돈을 받을 수는 없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지금 이 부분 핵심 단락은 보험료를 내야 혜택을 주는 거야. 근데 고용보험은 건강과 달라. 그러니까 이걸 동일시해서 국가가 책임져 주는 건강보험과 같이 일맥상통할 수는 없다. 요게 핵심 문장이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전 국민을 고용보험 의무에 가입시키면 보험료를 낼 능력이 안 되거나 그럴 의사가 없는 사람들의 보험료 부담을 결국 누가 떠안게 된다고요? 국민이 세금으로 떠안게 될 것이다. 이게 한마디로 낼 의사가 없거나 낼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의 부족분을 국민 세금으로 정부가 메꿔 넣게 될 것이다. 그 숫자는 1,000만 명이 넘을 수도 있다. 노동계는 과감한 세금 투입과 대기업 누진세 부과 고용보험료 인상 등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한다. 납세자와 기존의 보험을 내는 근로자, 납세자라고 하면 세금을 내는 사람이고 근로자, 그리고 대기업이 돈을 더 내라는 것이다. 여권과 노동계의 눈에 이들은 돈 나오는 자판기로 보인다. 버튼을 누르면 돈이 하늘에서 떨어질 줄 안다. 이런 문장이야 뭐 아무 의미 없죠. 자, 이미 고용보험 기금 상황도 말이 아니다. 요 고용보험 기금은 누가 내고 있는 거예요? 일반 상용 근로자가 매달 월급의 일정 비율로 내고 있는 건데 현재 너무 많은 실업자가 발생이 되어가지고 3년 전에 10조 원을 넘던 고용보험 기금이 7조 원대로 줄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좀 재밌더라고요. 나 혼자 재밌을 수도 있는데 요 부분 소득 주도 성장 실패 여파로 7조 원대로 줄었다. 요건 조선일보가 평소에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가장 큰 하나의 캐치프레이즈거든요. 소득 주도 성장은 문재인 정부가 대선의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고요. 그다음에 몇 년 동안 지금 주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일자리 창출을 공기업이나 정부가 주도적으로 하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아르바이트를 안 하고 있을 테지만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지금 제가 선생님이 근무하고 있는 울산공고에는 애들이 학교 마치고 5시 이후에 주말이나 이용해가지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애들이 제법 많아요. 요러는 사람 애들한테는 최저임금이 되게 중요한데 문재인 정부의 공약 중에 하나가 최저임금 10,000원, 10,000원 달성이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8,570원이거든요. 작년이랑 올해는 별로 차이가 없어요. 많이 오르지 않았는데 작년, 그러니까 2018년에서 2019년에서 2020년이 아니다. 2018년 19년 맞죠? 2018년에서 19년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최저임금이 2,000원 이상이 인상이 됐거든요. 그때 왜 그럼 이렇게까지 임금을 인상을 하느냐라고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 일간지에서는 많이 비판을 했어요. 근데 정부의 입장을 이야기를 하면요. 임금을 뭘로 보냐면 노동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겠어요? 소득이죠. 이 소득이 증가되면 내 주머니에 돈이 많아지니까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명절에 세배를 해서 용돈을 받으면 그 돈을 다 저축하나요? 아니죠. 그 돈만큼 내가 평소에 갖고 싶었던 걸 소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비가 이루어지면 기업 입장에서는 물건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니까 수요가 증가된 만큼 생산이 늘겠죠. 생산이 는다는 건 물건을 만들어야 되고 만들려면 일할 사람이 필요하고 일할 기계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결국 생산은 뭘로 갈까요? 고용으로 가겠죠. 고용이 이루어지면 또 다른 노동자에게 일자리 기회가 생기고 소득이 생기고 그러면 결국 이렇게 순환하지 않느냐. 이게 정부의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소득을 늘려서 소비를 증진시키겠다는 취지로 최저임금을 인상을 하고 그다음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는 게 현 정부의 경제정책인데 이것을 임금을 조선일보를 비롯한 기업가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비용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비용이 증가되면 생산자 입장에서는 물건 가격을 올려야겠죠. 부담스러우니까. 물건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비싸지니까 물건을 안 사려고 하겠죠. 그러면 수요가 줄어들고 결국 수요가 줄어들면 생산은 또 감소하고 생산이 감소한다는 건 일자리가 줄어들고 돈이 줄어드니까 결국 기업은 뭐 하겠어요? 노동자들을 정리해고를 하겠죠. 해고를 해버리고 나면 니네 일자리 없어. 그럼 소득이 없어. 무슨 수로 물건을 사고 생활을 영위할래? 라는 의문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비용이기 때문에 절대 임금은 급격하게 인상시켜서는 안 된다. 주 52시간 근무도 안 된다. 이런 게 지금 보수 일간지들의
그러니까 일관된 보수 일간지들의 일관된 주장이거든요. 뜬금없이 3년 전 10조 원을 넘던 고용보험 기금이 7조 원대로 줄었다라고 끝내도 되는데 요 문구를 넣음으로써 정부를 한 번 더 돌려가게 하고 있어요. 자, 앞으로 적자폭은 더 커질 것이다. 근데 이게 7조 원대로 줄었다면 3조 원을 쓴 건데 3조 원을 쓴 근거가 이거 말고 딴 것도 있을 테죠. 그리고 일시적인 것일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것에 대한 언급 없이 이렇게 했다는 게 조금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혼자 웃었어요. 어이구 조선일보 이러면서. 자, 이런 상황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한다면 또 여기 나오죠. 정치적 목적. 야, 민주당, 니네가 지금 이렇게 돈으로 표심을 자극을 해서 얻으면 결국 정부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거야. 자, 세상에는 취지는 좋지만 여력이 안 돼 못하는 일이 부지기수야. 야, 마음은 알겠어. 하지만 우린 그럴 능력이 안 돼. 급하게 밀어붙이면 반드시 탈이 난다. 하지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부분의 핵심 내용은 뭘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같은 내용이에요. 뭘까요? 고용보험은 부담이고 실현 가능성이 고용보험은 특히 전 국민이라고 해야겠죠? 요 부분 붙여야 돼요. 왜냐면 현재도 하고 있으니까. 자, 전 국민 고용보험 실시는 불가능하다. 자, 요게 핵심 문장으로 줄일 수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앞으로 단락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단락들에서 핵심 되는 문장을 한 문장 정도를 찾아요. 여기도 한 문장, 여기도 한 문장, 여기도 한 문장. 한 문장이 안 돼요. 아니면 두 문장을 찾아도 상관없어요. 그 문장들을 서론, 본론, 결론으로 이렇게 짝지어서 한번 내용을 요 부분에서는 이게, 요 부분에서는 요게, 그다음에 결론 부분에서는 이렇다라고 요약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이번에 과제를 낸 친구들 걸 쭉 읽어보면서 드는 생각인데 선생님이 모르는 단어 또는 모르는 내용들에 대해서 찾아보기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보니까 이런 단어 되게 어렵지 않나요? 일반 상용 근로자, 특수고용 노동자, 아니면 고용보험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어요. 고용보험이 뭐지? 이건 알고 쓴 사람들 내용이고 알고 읽고 있는 사람들에겐 큰 어려움은 없지만 고용보험이라는 게 누구에게 지급을 하는 거지? 그러면 보험료는 어떻게 되지? 그러면 그 고용보험은 누가 주체가 돼서 유지를 해야 되지? 그리고 고용보험의 그 상위 단계는 사회보험인데 사회보험은 왜 필요한 거지? 사회보험은 어쩔 때 도움이 되는 거지? 그럼 보험은 뭐야? 개인이 아버지가 드는 연금보험, 엄마가 드는 건강보험, 이거라. 여기서 얘기하는 이 고용보험은 어떤 차이가 있지? 이런 질문들을 한 학생들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단순하게 단어의 의미에 이렇게 좀 몰입되지 말고 함몰되지 말고 큰 틀에서 어떤 내용들이 이 개념, 이런 문제 제기가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조선일보 이렇게 내용 한번 봤으니까 요 한겨레 신문은 빠르게 한번 볼게요. 자, 코로나19 사태에서 고용안전망 지원이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있지 못한다. 요 제대로 적나라 이런 거 필요 없겠죠. 요게 핵심인 거예요. 3월 고용 동향을 보면 위경직 노동자가 59만 3천 명 감소했다. 오늘 아침에 라디오를 듣다가 오는데 그 라디오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용 통계 조사 방법이 2006년에 바뀌었는데 그 2006년 이후에도 마찬가지고 IMF 2000년 이후에도 가장 실업률 증가폭이 역대급으로 4월달이 지난 4월달이 가장 컸다. 실업률이 너무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다는 게 지금 현재 또 기사로 나오더라고요. 자, 더 많이 줄었다. 이런 것도 필요 없는데 여긴 친절하게 설명되어 있죠. 일자리를 잃었을 때 1차 안전망, 첫 번째란 뜻이에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실업급여인데 요거 실업급여가 이런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 적용되지 못한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요 부분 줄임 뭐가 되겠어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이런 직종들은 1차 안전망에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렇게 찌를 수 있겠죠. 자, 전체 취업자 절반에 불과하다. 자,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런 가운데 요게 왜 이런 내 생각을 갖게 됐는지 내가 알아봤더니 요새 현실이 이렇더라고. 그래서 정부에서 이런 내용을 내놓고 있대. 이거 지금 던지는 거예요. 도입을 했고 청와대 더불어민주당 필요성을 제기한 건 주목할 만하다. 괜찮다. 요 내용이죠. 아까는 잘 봐요. 여기 잘 보면 뭐라고 나와요? 여당 최고위원이라고 나와 있죠. 자, 여기는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여기는 이름이 나와요. 근데 여기는 이름이 없어요. 그 다음에 또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라고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여당 최고위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왜 한 곳에서는 그냥 직함이 나오고 또 한 곳에서는 이렇게 이름에 직함까지 다 나올까요? 어느 게 더 친절해 보여요? 어느 게 더 친근해 보여요? 내 말은 얘네들은 여기에 조금 더 뭐라고 하죠? 언급을 해줌으로써 이 한정된 공간에 이름까지 넣어줌으로써 이 사람들의 말에 힘을 실어주는 거고 이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 쓸데기 없는 얘기한 거야. 그래서 내가 굳이 이 내 좁은 글자에 얘네 이름까지 써주기에는 아까워. 이런 의도가 아닐까라고 선생님 혼자 짐작해봅니다. 자, 별 쓸데없는 거 다 보면서 보고 있죠. 이런 거 보라고 근데 두 개야지 사설 내용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보용 뭐 이렇게 밝혔죠. 고용보험의 한계의 고민은 어제 오른 일이 아니다. 정부는 지난해 고용보험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청년들의 구직 활동에 하는 동안 국가가 수당을 지급하는 국민취업 지원 제도 한국형 실업 부조라고 얘기하는데 이 실업 부조는 아까 얘기했던 거 요거 있죠. 공적 부조 중에서 의료 보호와 한 가지 더 같이 보호된다고 보면 돼요. 보험으로 끝나는 것들은 보험료를 내지만 보호와 부조라는 건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도와줄게. 장래 부조금, 결혼 부조금 됐어. 부모님들이 얘기하실 때가 있어요. 도와주는 거예요. 실업을 도와주는. 자,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요? 그냥 좀 지식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공적으로 국가가 어려움을 갖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이라고 보면 돼요. 자, 매달 60만 원씩 구진 촉진 수당을 지급하고 취업 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런 거는 알고 보면 다 그냥 팩트이기 때문에 핵심 내용과 상관이 없어요. 고용보험의 한계로 인해 이러이러한 거 있어요. 제출했으나 근데 총선용 퍼주기라는 총선. 이것도 잘 모르는 애들이 있어요. 총선은 대통령 선거가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예요. 국회의원 선거가 이번에 4월 달에 있었죠. 그거 대비해서 니네 표 얻으려고 돈 주는 거야 라고 해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자, 이렇게 개정을 발의했으나 역시는 계류 중이다. 계류라는 건 떠돌고 있다는 뜻이에요. 통과 못 돼요. 끝났어 이제. 자,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내용은 뭐예요? 고용보험의 한계에 따라 정부는 이런 정책들을 실시하고 있다. 알고 보면 이 문장 저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전체 내용에 봤을 때는 요약본에 들어가지 않아도 돼요. 그냥 줄이면 뭐야? 정부는 여러 가지 고용보험의 한계에 대비하여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처럼 고용보험의 전 국민 확대는 오랜 고민의 산물이다. 오랜 고민이야. 왜? 지금 당장 코로나 때문에 하자는 게 아니야. 이런 걸 단계적으로 시행하다가 이번에 큰일을 겪으면서 꼭 해야겠다. 라고 결심을 한 거야 라는 내용인 거죠. 하지만 보수 언론에서는 청와대가 친노동이다. 노동절 선물이니 하면서 또다시 이념의 프레임을 더 씌우고 있다. 야, 이거 깜짝 쇼가 아니라는 거야. 사실관계도 맞지 않아. 고용 충격의 실상에 니네가 눈을 감고 있는 거야. 전국민 고용보험은 여기 핵심이죠. 코로나 위기에 대한 대응을 넘어 우리 사회의 고용 안전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일이야. 자, 다만 숙제가 많아. 자, 원래 고용보험은 사장님과 일하는 사람이 내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자영업자들이 싫어할 거야. 최저임금
엄청 올랐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뭐도 주래요? 고용보험도 같이 가입해 주래요. 알바생에게. 아하, 사장님한테 큰 부담인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정부가 뭐 하래요? 지원을 해줘라. 근데 정부가 돈이 없네? 이거 돈을 어디서 마련할 건지를 찾아야 돼. 그 다음에 자영업자의 정확한 소득을 파악하기 위해서 행정 구축도 마련해야 되는데 이거 만만치 않아요. 이런 점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특수고용 노동자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먼저, 그러니까 전체 전국민 고용보험을 실시하기 전에 일부분의 사람들에게 정책을 실시를 해가지고 전체 국민에게 확대하는 방안을 한번 제시해보자. 이 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 요게 이 한겨레 신문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재밌지 않나요? 나 혼자 재밌나? 어떻게 똑같은데 이렇게 반대되는 내용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자, 귀찮다고 생각하지 말고 다시 한번 잔소리 할게요. 서론, 본론, 결론의 내용 중에서 핵심 문장을 찾고 선생님 저는 줄이는 건 잘 못하겠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핵심되는 문장 하나만 찾아요. 2개만 찾아요. 찾아서 그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고요. 하다 보면 필요 없는 부사, 형용사, 동사 이런 거 다 빠지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요새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라는 걸 정부가 추진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사회에서 다양한 시각을 갖고 있구나. 그쵸? 이런 것도 알게 되고 그러면서 뭐 짜잘하게 이런 사회보험이 뭐다. 공적 부조가 뭐다. 그다음에 실업 부조라는 단어도 있었구나. 이런 것도 알 수 있는 그런 진짜 내가 하는 공부가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좀 길어졌지만 한번 내용을 잘 다시 또 다른 사설 내용을 올려놓을 테니까 이런 곳에 기초를 해서 어디서 작성하라 했죠? dax.u에서 작성해서 선생님의 메일 mangdaeng77 gmail.com 보내주세요. 그리고 선생님이 리턴을 하는 건 조금 늦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틈틈이 리턴을 해서 그 해당 학생에게 요거 받아본 사람들도 있겠지만 제가 댓글을 달아놨거든요. 그 댓글 보고 그 댓글에 어떤 지시사항은 아니고 요거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한 게 건의한 게 내가 건의한 게 있을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한 번 더 선생님한테 메일이 아니죠. 이거는 공유를 해줘요. 공유를 해주면 선생님이 또 보고 내용을 또 업데이트하고 이런 식으로 서로 피드백 하려고 이거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하고 온라인 계약 뭐 다음 주에는 등교 계약으로 얼굴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음 주에 꼭 봐요. 여러분 안녕.